안녕하세요. 살다 살다 제가 유튜브 사연을 다 써보게 되네요. 저는 40대 초반의 기혼자이고요. 사랑하는 남편과 더 사랑하는 초등학생 아들을 두고 있습니다. 친정 소개를 하자면 또 너무 방대해지는지라 시댁 구성원 소개만 하겠습니다. 제 사연의 주체가 시댁 식구라서요. 남편은 장남이고 여동생과 남동생을 한 명씩 두었어요. 시부모님께서 남편을 본의 아니게 일찍 가지셨던지라 그 아래 동생들과는 나이 터울이 있는 편입니다. 남편이 여동생인 제 시누이랑은 7살 차이가 나고 남동생인 도련님이랑은 9살 차이가 납니다. 이제 30대 후반으로 접어든 시누이는 주변에 친한 언니들이 좀 있는 편인데요. 제 지인과도 인맥이 살짝 겹칩니다. 그래서 시누이와 제가 사이가 괜찮아요. 그렇다고 아주 가깝고 절친하진 않고요. 적당히 거리 두는 게 최고라고 전 생각하거든요. 마침 시누이도 저처럼 그런 성격이라 둘 다 적당한 거리 유지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남편이랑 시누이가 남매끼리 참 많이 닮았어요. 말보단 행동으로 보여주는 스타일들이고요. 머리가 아주 좋습니다. 특히 저희 남편은 직관기억 능력자입니다. 계좌번호라든지 핸드폰 번호를 한번 쓱 보면 순간적으로 딱 외워버려요. 그리고 순간에 외운 걸 몇 분 이상 유지시키더라고요. 신기하죠? 시누이는 교재 집필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능력이 뛰어나서 좋은 대우 받으면서 일 다녀요. 그리고 도련님이 있는데요. 저에게 시숙인 도련님, 현재는 기혼자이기 때문에 서방님이나 동생님으로 지칭하는 것이 옳으나 도련님이라고 칭하는 게 적는 저도 그리고 사연 접하는 분들도 더 매끄러울 것 같아서 그렇게 할게요. 혹시 문제가 된다면 사연 채널 측에서 알아서 교정해 주실 거라 생각하고요. 도련님은 중소기업 사무직을 다녀요. 성격이 활발합니다. 시아버님은 조용조용하신데 시어머님이 목소리도 크시고 굉장히 발랄하세요. 도련님이 외탁을 하셨어요. 외모도 시어머님을 빼닮았죠. 반대로 남편과 시누이는 시아버지 느낌이 나는 외모고요. 전 도련님이 군대 가기 전부터 봤어요. 오래된 사이죠. 제가 남편과 결혼 10년 차인데 연애 기간까지 합치면 15년을 알고 지냈으니까요. 짜샤, 이 하늘 같은 형님의 여자친구님이시다. 인사해라. 남편이 맨 처음 저를 도련님께 소개할 때 저렇게 말했어요. 도련님 어안이 벙벙해서는 저랑 남편을 번갈아 쳐다보고 그랬던 모습이 아직도 선해요. 당시에 도련님은 입대 날짜가 나와서 심란해하고 있던 와중이었는데 남편이 맛있는 거 사준다고 해서 꼬여내고는 그 자리에서 절 소개시켜줬던 거죠. 그 후로 도련님은 당연히 입대했고요. 휴가 중에 딱 한 번 만나서 밥 먹은 적 있었어요. 그날도 결제는 남편이었죠. 셋이서 고기랑 술 한참 먹다가 도련님이 군 생활 중에 너무 괴로운 점이 있다면서 그 얘기를 꺼내기 시작했고 그러다가 감정이 북받쳐 엉엉 울고 남편은 열심히 조언해줬고 저는 열심히 달래줬었죠. 그걸로 허물이 없어진 기분이었어요. 갑자기 남편의 어린 남동생이 귀엽고 편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군생을 힘들다고 울던 도련님은 다행히 불상사 없이 무사히 사회로 돌아올 수 있었답니다. 솔직히 2년 지나면 두 사람 헤어질 줄 알았는데 아직 건재하네? 도련님은 장난스럽게 말했었어요. 저랑 남편은 헤어지긴커녕 결혼 약속을 한 사이가 된 후였습니다. 제 나이 30 그리고 남편 나이 33에 결혼식을 올렸죠. 결혼식 날짜를 너무 길일로 잡으려고 욕심내다 보니 살짝 미뤄졌던 거고요. 사실 결혼식 이전부터 저희는 부부였습니다. 서로의 바빠서 예민한 그 부분을 서로가 감싸주고 이해하는 데서 저희는 완벽한 조합이었어요. 일희일비 경거망동 안 하고 차분한 성격에 감성적으로 굴지 않는 게 저희는 비슷했습니다. 결혼해서도 크게 어려운 일 없었고 아이는 한 명만 낳았죠. 애초에 외동으로 계획을 했어요. 시부모님께서는 그래도 둘은 낳아야지 하며 아쉬워하셨지만 그래도 손자 예뻐서 어쩔 줄 몰라 하세요.
아무래도 신우이가 연애는 잘만 하면서도 결혼 생각이 아직 없어서 시부모님께서는 더욱 손주 욕심에 갈급하셨던 것일 수도요. 대신 도련님이 결혼을 하셨으니까요. 도련님은 원래 딱 30 나이에 결혼을 할 뻔했어요. 29에 상견례까지 했었고요. 남자 9살 결혼하는 거 아니라고 시아버님께서 강력히 주장하셔서 결혼은 그 다음해로 미뤄졌습니다. 그런데 그게 천운이었어요. 상대 쪽의 과거가 밝혀진 겁니다. 결혼하기로 했던 그 여자의 지인이란 사람이 저희 도련님에게 폭로했습니다. 그 여자가 예전에 어떤 남자랑 3년 가까이 동거했었다고 말이죠. 도련님은 그런 과거사를 전혀 들어본 적 없었대요. 철저히 속은 거였죠. 게다가 그 여자가 고등학교 시절에 같은 반 친구를 심하게 따돌리고 괴롭혀서 결국 그 피해자는 자퇴한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 폭로 때문에 난리가 났죠. 결혼은 파토났고요. 시어머니는 그때 들어놓으셨어요. 도련님은 1년 넘게 마음고생했어요. 이때 도련님 힘내라고 제가 카페에 기프티콘도 열심히 보내드리고 밥도 사드리고 그랬네요. 무엇보다 얘기를 많이 들어드렸어요. 때로는 자기 얘기 들어주는 사람이 있는 것만으로도 위로받는 게 사람 마음이니까요. 환자분들이 진료 중에 저한테 하소연을 많이 하시는데 그럴 때 제가 반응 잘 해드리면 공감해 주시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요. 아픈 것도 가신 느낌이에요. 이렇게 말씀들을 해주세요. 형수님, 바쁘신데 늘 감사해요. 형수님은 정말 저한테 은인인 거 아시죠? 그래서인가 도련님도 저한테 많이 감사하다고 그런 인사를 해왔습니다. 저의 직업은 의사입니다. 남편은 증권회사에 다니다가 나와서 자기 사업한 지 꽤 됐고요. 저희가 바쁜 부부라곤 하지만 그래도 도련님 신경 쓰고 들여다볼 여유가 없는 건 아니었어요. 다른 누구도 아닌 도련님인걸요. 그 다음 연애를 시작했던 도련님은 흐지부지 관계를 정리하더니 32 크리스마스에 선을 보러 나갔다가 인연을 만났습니다. 그렇게 결혼까지 꼬리냈죠. 저한테 동서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의 신혼집 호불호는 두 곳이 있었는데 둘 중에서 저희 집이랑 가까운 곳으로 최종 낙점이 되었어요. 도련님이 그곳이 더 좋다고 했다나 뭐라나. 집을 고르는 데 있어서 금전적인 제약은 크게 없었다고 합니다. 동서 집안이 돈으로 공색하게 살 배경은 아니라서요. 그런데 동서 개인의 능력은 약간 부족한 편입니다. 서울 4년제 대학 중에서 중위권에 드는 곳 졸업했고요. 직장 경력 총 5년입니다. 직장 생활이 너무 싫어서 그냥 결혼이나 하고 싶었다네요. 이것은 나중에 따로 알게 된 사실인데 동서가 먼저 도련님을 소개받고 싶어서 지인을 졸랐었다고 해요. 두 사람은 1살 차이입니다. 저랑 도련님이 6살 차이가 나고 저랑 동서는 7살 차이입니다. 동서가 분명히 초반에는 저랑 잘 지냈어요. 집도 서로 안 머니까 종종 봤고요. 동서가 시부모님 어렵다고 징징거려서 굳이 제가 같이 시댁도 몇 번 가줬었죠. 동서는 그 결로 따지자면 시어머님, 도련님과 같은 유형입니다. 그리고 시아버님, 남편, 시누이, 저 이렇게 4명이 비슷한 결의 사람들이고요. 어쨌든 저도 동서처럼 밝고 쾌활한 사람 좋아합니다. 직업병 때문에 저는 나긋나긋하면서도 정확하게 발음하는 게 습관인데 동서는 살짝 떽떽거리는 말투에다 성급하게 말을 할 때는 발음이 좀 뭉개지는 편이죠. 저희는 스타일이 완전 달랐어요. 전 장신인 편이었지만 동서는 평균보다도 작은 아담한 키였고요. 형님은 키도 크시고 늘씬하시고 옷빨이 엄청 이렇게 잘 받으세요? 동서는 나 볼 때마다 사람을 이렇게 비행기 태워. 나 옷걸이 별로인 거 나도 알아. 에이, 저 같은 단신은 형님처럼 키 큰 사람 보면 자동으로 부러워진단 말이에요. 저 키높이 운동화 같은 거 사서 신어볼까요? 제가 높은 거 신고 형님이 단화 신고 우리 만나요? 네? 뭐 아무튼 이러저러하게 지냈던 동서였어요. 그런데 언제부터였을까요? 그런 동서가 절 대하는 게 미묘한 느낌으로 달라졌죠. 그게 느껴지더라고요.
분명히 호들갑 떨면서 저한테 의견을 물어야 할 상황에서도 약간 빈정거리는 투로 질문 몇 개 툭툭 던지는 식으로 변했다고 할까요? 동서가 컨디션이 안 좋나 그럴 때마다 무심하게 넘겼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동서의 태도가 확 차이날 정도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요, 어차피 형님은 돈 잘 버시니까 상관없지 않아요? 브랜드 신상품이 가격대가 변동있고 어쨌고 어차피 그러셔봤자 명품에서 지르실 거면서 괜히 다른 브랜드 관심 있는 척은 왜 하세요? 말이나마 일부러 소박한 척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런 식이었죠. 언중유구를 했습니다. 저를 보는 표정도 좀 그렇고 동서가 저를 자꾸 비꼬는데 되게 사람 기분 나쁘게 하면서 할 말 없게 만들었어요. 그래도 전 상대할 가치를 못 느꼈어요. 그냥 도로 위에서 마주친 초보 운전 스티커 붙이고 알짱알짱거리는 경차 만난 기분?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거슬리긴 하되 방관하고 싶은 심정이었죠. 전 애초에 타인한테 감정적인 할애를 하지 않는 성격이어서요. 그래서 동서가 아니 꼽게 굴 때마다 저는 그렇구나. 동서가 보기엔 그렇게 보일 수도 있구나 식으로 반응했습니다. 제가 그렇게 나오면 동서 기분이 더 안 좋아 보인다는 것쯤이야 저도 알 수 있었죠. 도련님이 인기 있는 식당, 숨겨져 있는 맛집 같은 걸 엄청 잘 알아요. 빠삭하거든요. 그래서 한 번은 도련님 추천 맛집으로 두 집이 드라이브 삼아서 같이 간 적 있었는데 좋았어요. 그 좋았던 기억 때문인가? 그 후로 좀 지났는데 도련님이 어딜 또 가자고 하는 것에 거절하기가 쉽지 않더군요. 하남 쪽에 좋은 식당이 있다면서 꼭 가자는 말에 남편이랑 제가 수락을 하고 말았습니다. 아주 번듯한 곳이더라고요. 제가 워낙 오리고기를 좋아해서 메뉴도 마음에 들었어요. 음식이 나왔을 때 제가 반색하고 좋아하니까 동서가 형님이 오리고기 좋아하시는 거였구나. 난 오리고기 별론데. 중얼거리더군요. 그러자 도련님이 오리 싫어하는 줄 몰랐다고 진작 말하지 그랬냐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동서가 시무룩한 표정으로 내가 계속 오리고기집은 별로라고 말했었는데 이러는 겁니다. 저는 괜히 눈치를 살피게 되더라고요. 왔으면 그냥 먹어. 도련님이 짜증스럽게 동서한테 그러니 남편이 분위기 환기시키려고 다른 메뉴도 추가로 시키자는 등 열심히 수습했어요. 동서는 다른 메뉴랑 밑반찬을 주로 먹었죠. 음식도 맛있겠다, 식당도 근사하겠다, 기분이 올라와서 이런저런 대화가 즐겁게 오갔습니다. 도련님이 논문 쓸 때 힘들어서 대학 졸업 못할 뻔한 얘기를 시작해 남편도 말을 거들었고 저도 그때 일을 다 아니까 이런저런 말을 얹고 그랬죠. 동서는 그냥 웃으면서 와, 그랬어요? 하는 추임새를 넣었습니다. 그런데 동서의 기분이 점점 가라앉아 보이는 거예요. 이제 동서 얘기 좀 해봐. 요즘에 운동 새로 시작했다면서. 해보니까 어때? 그래서 제가 동서한테 질문을 했죠. 동서는 떨떠름한 표정으로 그냥 그렇다고 대답했고요. 그때 도련님이 시작이 반이라고 운동 나가는 모습 보니까 되게 괜찮아 보이더라고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자 동서가 배시시 웃었습니다. 가서 괜히 남자놈들이랑 붙지만 않으면 돼. 알았어? 도련님이 장난스레 동서에게 그렇게 말하니까 동서가 까르르 웃음을 터뜨렸어요. 그 모습 보면서 좋을 때다 싶은 마음에 전 흐뭇했었네요. 그런데 형수님은 따로 운동 끊어서 하시는 것도 없는데 몸 관리를 왜 이렇게 잘하세요? 돈 들여서 운동하는 것도 좋지만 형수님처럼 타고나는 게 역시 제일인 것 같아요. 도련님이 이렇게 말했을 때 동서의 표정이 확 굳는 것을 제가 이상하게 생각했어야 했는데 말이죠. 환자들한테는 운동 꼭 하라고 말하면서 난 절대 안 하잖아요. 큰일이에요, 큰일. 제가 웃으면서 그렇게 말했고 환자분들 상대하면서 가장 많이 하는 이야기들, 그런 주제로 즐거운 대화를 나눴어요. 식사 마치고 식당을 나오며 제가 문득 그랬죠. 이제 운동 다녀야죠.
체력 관리가 보통 힘든 게 아니네요. 운동 안 해서 될 게 아닌 것 같더라고요, 이제. 제가 고민하는 표정으로 그렇게 말하니까 도련님이 갑자기 식당 계단 내려가다 말고 동서를 팔로 툭 치는 거예요. 네가 좀 알아봐드려. 형수님 운동 다니고 싶으시대. 뭐? 형님이 알아서 원하시는 대로 하시겠지. 헬스장 많잖아. 그래도 네가 도움 좀 드려. 넌 그런 거 잘 알잖아. 시간 나면 그렇게 할게. 형수님은 항상 바쁘시고 넌 맨날 남는 게 시간인데 무슨. 내일 바로 알아봐. 알았지? 나도 프리랜서로 일 시작한 거 잊었어? 나도 일하는 사람이야. 왜 이래? 에게게 집에서 2시간 하는 그거? 참나. 그게 일이냐? 전문직 의사 선생님 앞에서 그게 할 소리냐? 명함도 못 내밀 것 가지고. 도련님은 되게 장난스러운 말투로 말했어요. 그런데 동서가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길래 제가 얼른 그런 필요 없다고 말했죠. 운동 다닐 거면 제가 알아서 찾아보겠다고 말이에요. 그리고 다음 주에 동서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괜찮은 헬스장 3군데 있는데 저보고 한번 조건을 보래요. 그 중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데가 있어서 당장 등록할 시간이 원래는 전혀 없었다가도 그 조건을 보니까 끌리더군요. 그래서 거기가 마음에 든다고 등록 알아봐야겠다고 답장을 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거기가 마침 동서 다니는 곳이었더라고요. 굳이 동서가 다닌다고 해서 제가 꺼려할 필요는 없으니까 등록을 했어요. 20대 젊은 분들이 압도적으로 많을 줄 알았는데 그렇지도 않아서 놀랐죠. 무엇보다도 트레이너분이 워낙 잘 봐주셔서 생각 이상으로 만족스러웠어요. 전 그렇게 헬스장의 시스템, 운동 가는 일정에 서서히 적응을 했는데요. 동서는 이미 그곳에서 자기만의 패거리를 만든 후였습니다. 어떻게 된 영문인가 했더니 동서가 거기 헬스장 말고도 필라테스 학원을 다니거든요. 그 필라테스랑 여기 헬스랑 겹쳐서 다니는 사람들이 동서 말고도 있던 거예요. 이 사람들끼리 뭉친 거죠. 동서 포함 4명이었고 필라테스까지 같이 듣지는 않지만 헬스장에서 친해진 2명도 있었습니다. 전부 30대 초중반이라 또래 모임이더군요. 같이 만나서 카페도 가고 수다의 장도 열고 그런 모양이었어요. 저는 거기 낄 생각이 애초에 없었고요. 그럴 이유가 없으니까요. 헬스장에서 동서를 봐도 그냥 인사만 하고 따로 대화를 나누지는 않았어요. 시간 내서 운동하러 온 거지 동서랑 노닥거리러 온 게 아니었으니 당연했죠. 그런데 제가 너무 뻣뻣했던 게 문제였을까요? 그래서 그 상황까지 만들고 만 것이었을까요? 그 헬스장에 등록해서 다니기 시작한 지 2달이 넘어갔을 무렵부터였을 거예요. 임신하기도 좀 그래. 요즘 난 생각이 그렇게 들더라고. 책임져야 하는 생명이 탄생하는 건데 애 있는데도 바람 피우는 짐승도 있는 걸 보면 아이 갖는다는 건 무섭고 막대한 일인 것 같아. 돈 잘 벌고 직업도 좋으면 삶이 무료해지는가 봐요. 진짜 왜 그러고 살까 모르겠네. 생긴 것만 봐선 진짜 그럴 거라고 생각 못했는데 이래서 겉만 봐선 모른다고 하는 거야. 원래 안 그런 척 조신한 척 얌전한 척 하는 사람들이 더 한다잖아요. 정말 웬일이니 웬일이야. 헬스장에서 여자 회원들이 수근수근 거리는 게 어느 날 저의 귀에 들려왔어요. 동서와 같이 어울려 다니는 그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어째 저를 향해 들으라는 듯 수근거리는 것 같아서 이거 참 기분 이상한 착각을 하고 말았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몇 번 묘한 기류를 감지하긴 했지만 그러거나 말거나 전 운동하러 왔으면 운동만 딱 하고 가는 게 다였죠. 알지도 못하는 뜬 소문에 귀 기울일 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병원에서 간호사 한 분이 저한테 이상한 말을 해왔어요. 아무래도 저희 지역 동네 엄마들이 가입하는 네이버 카페에 올라온 글의 내용이 저를 연상시킨다고 하는 거예요. 선생님, 최근에 운동 다니신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네, 이제 3달째인데요. 3달짜리로 끊었는데 더 할지 말지 고민 중에 있어요. 초반엔 힘들었는데 다니다 보니 운동도 나름 중독성이 있더라고요. 아니, 그게 아니라요, 선생님.
지금 한가할 때 이거 글 좀 잠깐 보시겠어요? 아까 오전에 올라온 글이에요. 뭔데 그래요? 제가 봐야 할 게 있어요? 간호사분이 머뭇머뭇하며 저에게 자기 핸드폰 화면을 보여줬는데 네이버 카페 게시글이었어요. 내용은 대충 이러하였습니다. 의사라는 거 가지고 잘난 척하고 옷을대고 맨날 가족이며 주위에 매일같이 자랑하고 난리인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운동 다니더니 하라는 운동은 안 하고 남자들이랑 놀아나더라. 걔 중에 한 명이랑은 아예 그렇고 그런 사이가 된 것 같다. 이걸 그 남편은 아나 모르겠다. 초등학생 아이도 있는 학부모가 왜 그럴까 추악하다. 자기만 모를 뿐이지 그 주변 사람들 다 그 사람 욕한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게시글에다 대고 사람들이 댓글을 달았어요. 와, 이럴 수가. 거기 어디예요? 그 의사 있는 병원 절대 안 가야겠네요. 병원이 어딘지 정보 공유해주세요. 불륜이라니 이건 아니죠. 너무 역겨워요. 이거 반드시 공론화 해야 합니다. 병원 어딜까요? 살짝 초성으로만 힌트 주세요. 저 그 사람 누군지 아는데요. 남편도 사업가라서 잘 나간다는데 굳이 왜 그러고 사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진짜 타고난 변태인 듯. 이게 무슨 일인가 싶었습니다. 전 어차피 아니니까 해당이 안 되는데요. 댓글에서 본 남편 정보 때문에 머리를 망치로 한 대 얻어맞은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 대목에서 갑자기 어라라 이거 뭘까 싶은 기분이었어요. 혹시 이 글이 절 지칭하는 게 맞다면 제가 헬스장에서 뭔가 불운하게 오해를 산 건가 하는 추측이 가장 먼저 들었죠. 우선은 간호사분께 전 해당 사항 없다고 단호하게 대답을 해줬어요. 마음이 찝찝해서 동서한테 물어봤고요. 혹시 헬스장에서 저랑 관련된 소문이나 좋지 않은 기류를 느껴본 적 있냐고 말이죠. 그랬더니 그런 건 왜 묻냐고 답장을 했어요. 지역 카페에 글이 올라왔는데 정보가 나랑 너무 비슷해서 그래. 정말요? 어떻게 그런 일이... 저는 전혀 모르겠어요, 형님. 동서는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글을 다시 보려고 했지만 금세 삭제가 된 상태였습니다. 이렇게 금방 그 사이에 게시글이 삭제되다니 희한하다 싶었어요. 그날 남편한테 바로 얘기했습니다. 이러저러한 일이 있었다고 말이죠. 우연의 일치인가 아니면 제가 오해를 산 것인가 고민된다고 했습니다. 당연히 우연의 일치겠지. 당신은 오해를 살 만한 건덕지 자체를 줄 사람이 아니야. 남편은 단호하게 의견을 주었죠. 그래서 저도 안심이 됐어요. 괜히 신경 썼네 싶었죠. 헬스장이 아직 2주나 더 남았으니까 저는 그냥 운동을 갔습니다. 못 갈 이유가 없었죠. 그런데 저를 스쳐가면서 어떤 여자분이 철판 장난 아니다. 이렇게 중얼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을 불러 세웠습니다. 저한테 하신 소린가요? 그게 무슨 소리시죠? 왜 그러세요? 저 아무 말도 안 했거든요? 제가 분명히 들었는데 잡아떼고 피하길래 여자 탈의실까지 그대로 따라 들어갔어요. 아까 저한테 하신 소리 맞잖아요. 저밖에 없었는데요. 다시 물어보니까 그제야 그 여자분이 맞다고 시인하며 저한테 비웃음을 날리는 겁니다. 뻔뻔해도 너무 뻔뻔하시네. 저요, 그쪽 동서 되시는 분께 다 들어서 알고 있어요. 네? 누구한테 들었다고요? 제 동서요? 가족 얘기라 혼자 소갈이 하느라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마지못해 저희들한테 귀띔해 주시더니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좋냐고 그러시던데요? 생각하기 싫은 가장 최악의 상황이었죠. 제가 어이가 없어서 헛웃음을 짓고 있으니까 그 여자분이 화난 목소리로 이렇게 말을 해왔습니다. 진짜 그렇게 살지 마세요. 가정도 있으면서 대놓고 불륜질. 천벌받아요. 뭘 그렇게 살지 말고 천벌을 받는다는 건지 제가 웃으면서 지적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뭐죠? 그럼 지금 제가 여기서 바람을 피운다는 거예요? 누구랑? 대체 누구랑요?
여기는 연막이고 따로 남자 있는 거 알아요. 여기서도 남자 좋아하는 버릇 못 고쳐서 열심히 꼬리치시는 것 같지만요. 누구한테 뭘 어떻게 꼬리쳤는데요? 전 그런 적 없어요. 그러니까 그쪽이 좀 알려줘봐요. 네? 제가 당당하게 말하니까 그 여자분이 금세 당황했습니다. 그리고 증거 있어요? 증거는 가지고 저한테 이러시는 거죠? 아무 대답 없길래 제가 그 자리에서 동수한테 전화 걸었어요. 다 들리게 스피커폰 모드로요. 형님? 무슨 일이세요? 전화를 다 하시고? 동서, 나 지금 운동 나왔는데 이상한 소리가 들리네? 이상한 소리요? 내가 바람났대. 이게 무슨 소리야? 그런데 그 개소리를 동서가 있다네? 이게 무슨 영문일까, 어? 동서가 뭐 아는 거 있어? 글쎄요. 너무 당황스럽네요. 저 지금 운전 중이라 일단 끊을게요. 동서가 황급히 전화를 끊었습니다. 아무래도 운전 중이 아닌 것 같았는데 말이죠. 제가 피식 웃으면서 할 말을 잃고 멍하게 서 있는 그 여자분을 째려봐 주었습니다. 이봐요. 조심하세요. 까딱하다가 고소당하면 어떻게 하시려고? 뭐요? 고소요? 진짜 겁도 없이 사시네. 그 여자분한테 네이버 카페에 글 쓴 적 있냐니까 자긴 모른다고 했습니다. 가입도 안 되어 있다면서 네이버 카페 가입 목록을 저한테 보여주었어요. 자기는 인스타그램만 하고 네이버 카페는 전혀 활동 안 한다고 했죠. 그럼 무리 중에서 누가 우리 지역 네이버 카페에 가입되어 있냐고 했더니 확실한 건 아닌데 자기 생각엔 동서랑 다른 여자 2명인 것 같다고 했습니다. 저는 다시 열심히 운동했어요. 당당하게요. 저 트레이너 쌤한테 저 요즘 바람났다고 소문난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쌤이 지도 잘 해주셔서 회춘이라도 했나봐요, 제가. 이 나이에 소문의 주인공이라니. 스타라도 된 것 같네요. 웃으면서 이런 말도 했습니다. 트레이너 쌤도 엄청 웃었어요. 자신감 가지고 더 열심히 운동하시면 몸도 더 탄탄해질 거라나 뭐라나. 이런 트레이너 쌤하고도 제가 뭔가 있을 거라고 뜬 소문을 흘렸다니 어이가 없었습니다. 30대 초반의 트레이너 쌤은 20대 중반의 여자친구도 있었거든요. 어디 40대랑 욕나요, 엮인. 이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정리가 필요했기에 운동 끝나고 동서내로 향했습니다. 도련님은 없었고 동서만 굉장히 당황한 표정으로 마지못해 저에게 문을 열어주었죠. 차 한잔 하겠냐고 하길래 별로 그럴 기분 아니라서 전 제멋대로 거실 소파에 앉으면서 말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네이버 카페 게시글을 접한 일과 헬스장에서 겪은 일을 다 말하고 나서 동서한테 선언했죠. 이 상황 지금 당장 해명해, 동서. 사람들이 멋대로 추측하길래 전 그냥 잘 모르겠다고 했을 뿐이에요. 추측? 그 사람들이 나를 보고 왜 불륜이니 뭐니 추측을 해? 그러게요. 형님이 남자들 대하는 게 그런 뉘앙스였나 보죠. 동서 대답이 상당히 별로더군요. 제 앞에 서서 팔짱까지 끼고는 저를 당당하게 내려봤습니다. 전 되려 웃음이 나올 것 같았어요. 그래, 그럼 동서도 그렇게 생각했어? 뭐 완전히 아니라고는 말씀 못 드리겠네요. 왜? 대체 왜? 내가 뭘 어쨌길래? 정말 짜증나. 더러워서 진짜. 동서가 제 눈을 피하면서 혼잣말을 그렇게 하는 겁니다. 저 순간적으로 열이 확 올라서 벌떡 일어나자마자 동서의 뺨을 한 대 쳤습니다. 뭐? 더러워? 째까는 게 보자 하니까. 너 내가 성질머리 없어서 참고 봐준 줄 아니? 상대할 가치도 없어서 그냥 뒀던 거야, 알아? 저도 모르게 뺨을 치고 나서 말이 같이 나가버렸고 전 한숨을 푹 내쉬었죠. 동서는 한 대 맞은 게 너무 의외고 믿기지 않았는지 넉나간 표정으로 천천히 저를 올려다봤습니다. 동서, 이 자리에서 끝내자, 어? 더 이상 질질 끌지 말라고. 그러니까 말해. 나한테 가진 불만이 대체 뭐야? 왜 그러는데, 어?
제가 닥달하는데도 동서는 입을 꾹 다물어 버렸습니다. 굉장히 쌓인 화가 많다는 듯 표정은 안 좋았고 분노를 누르는 모양새로 숨을 크게 내쉬더라고요. 그러면서도 저한테 그 속에 든 게 뭔지 꺼내어 보이진 않았죠. 그렇게 나를 선 대치가 이어졌습니다. 동서가 입을 안 열길래 제가 먼저 다른 수를 냈습니다. 그래, 그렇구나. 말하기 싫은 거 알겠어. 그런데 있지, 동서는 나한테 남이 아니야. 시댁으로 얽힌 가족이지. 그러니까 이걸 이대로 넘길 순 없고 우선 당장의 상의부터 해야겠네. 무슨 상의라는 건지 의아한 얼굴로 절 바라보던 동서는 제가 휴대폰을 꺼내들고 어디론가 전화 걸자마자 표정에 경악이 떠올랐습니다. 동서가 다 들을 수 있게 스피커폰 모드로 해놓고요. 제가 전화 걸자마자 도련님은 바로 받았습니다. 네, 형수님. 그러자 동서가 기운 빠진 표정의 얼굴을 일그러뜨렸습니다. 지금 통화 괜찮아요? 네, 그럼요. 형수님인데 안 돼도 돼야죠. 어머, 그래요? 바로 말할 게 있었는데 잘 됐네요. 형수님, 무슨 일이신데 그래요? 그때 동서의 표정이 살벌하게 변했습니다. 두 주먹을 꽉 쥐고 몸을 부들부들 떠는 게 제 눈에 다 보였습니다. 동서랑 일이 좀 있어서요. 상의가 필요해서 전화했어요. 네? 일이요? 동서가요. 다름이 아니라 나를 좀 곤란하게 만들더라고요. 형수님을요? 아니, 무슨 일로요? 이걸 어떻게 말을 시작해야 할지. 형수님께서 한숨을 다 쉬시고 뭔가 많이 안 좋은 일인가 본데요? 일단 말씀해 보세요. 네? 걱정 마시고요. 제가 아주 그냥 책임을 지고 혼을 내겠습니다. 그 순간 동서가 팔을 뻗어 제 손에 들려있던 휴대폰을 빼앗아 갔어요. 그리고는 통화 종료 버튼을 눌렀죠. 뭐 하는 짓이야, 동서? 제가 화를 내면서 제 휴대폰을 다시 빼앗았고요. 그런데 동서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하게 고이더니 이내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동서, 왜 울어? 갑자기 뭐야? 제가 묻자마자 동서가 악을 쓰기 시작했어요. 그 사람 때문에 그랬어요. 내 남편 때문에. 뭐라고? 지겨워. 지긋지긋해. 뭐만 했다 그러면 맨날 그놈의 형수님 타령. 저는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갑자기 웬 도련님이 이 주제로 끌어진단 말입니까? 그 오랜 세월 알고 지내온 끈끈함, 그 벽, 그 견고한 벽, 그것도 너무 싫어. 내가 이방인이야 뭐야? 동서가 말할 때마다 저의 당황스러움은 가중이 되어 눈만 커다랗게 뜨고 있는데 동서가 크게 소리 지르며 울다 말고 절 죽일 듯이 노려봤습니다. 비교당하는 것도 끔찍해. 내가 당신보다 공부 좀 못한 게 죄야? 의사 아닌 거, 전문직 아닌 거, 그게 그렇게 부족한 조건이야? 나가서 돈 많이 벌어오는 사람 아니면 이렇게 입장이 우스워져도 되는 거야? 저한테 이제는 삿대질까지 하면서 소리를 질러댔습니다. 그러니까 처신 잘하고 사셨어야지. 왜 남의 남편 마음을 복잡하게 만들어? 왜? 동서는 제풀에 지친 듯 바닥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는 히끗거리며 울었어요. 저는 제가 들은 말들이 뭔지 이 상황에 끼워 맞춰서 열심히 파악에 들어갔습니다. 동서, 이게 무슨 소리야? 혹시 형수인 나한테 잘해주고 호의적인 게 마음에 안 들어서 그걸로 질투가 나서 그런 거야? 동서는 대답하지 않고 손에 얼굴을 묻은 채 울었습니다. 한숨이 저절로 나오더라고요. 동서, 속이 왜 이렇게 좁아? 정말로 그런 거였으면 부부끼리 해결해 봤어야지. 그리고 그런 부분이 거슬리고 싫다고 나한테도 그렇게 정확히 말했어야지. 내 잘못은 없다고 지금 그렇게 말하고자 하는 게 아니야. 동서가 이 상황에서 나를 아주 바보로 만들었다고 알려주고자 하는 거야.
바보가 된 게 누군데. 고작 이런 일 좀 겪었다고 아주 난리도 아니시네요. 동서 진짜 미쳤어? 동서가 나한테 엿먹인 거야. 동서가 자기 손윗 사람한테 함부로 군 거라고. 말도 안 되는 소문이나 퍼뜨리고. 세상에. 사람이 이렇게 천박할 줄 몰랐다. 여기서 더 이상 실망할 수도 없을 정도로 크게 실망했어, 동서. 천박? 진짜로 천박한 게 누군데 나한테 천박하대? 동서가 정말 서럽게 눈물을 훔치며 울었습니다. 그 모습을 내려다보는데 이상하게 느낌이 안 좋았어요. 정말 근본적인 이유가 따로 있다는 직감이 저의 뇌리에 꽂혔습니다. 동서, 이렇게까지 나온 이유가 뭐야? 그 정도로 나한테 화가 났던 거. 그저 동서의 시기 질투였다면 그럴 수 없을 거라고 난 생각들거든? 말해줘. 알려줄 거 있으면 알려줘, 지금. 더 이상 사람 바보 만들지 말고. 제가 차분하게 말하자 동서가 울던 걸 멈추고 멍한 표정이 되었어요. 그리고 눈가에 힘이 들어가기 시작했죠. 차가운 눈빛으로 저를 올려다보던 동서는 이내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서재의 방으로 들어갔어요. 저는 의문을 품었다가 그대로 동서를 따라가 봤습니다. 커다란 책상 서랍에서 작은 노트북을 꺼내더군요. 분홍색인 걸 보니까 동서의 개인 노트북이었죠. 책상 위에 노트북을 올려둔 동서는 바탕화면의 폴더 안으로 들어가서 또 다른 폴더를 찾았습니다. 비밀번호가 걸려있는 걸 풀더니 뒤편에선 저를 돌아봤습니다. 제 남편. 이게 바로 제 남편이 자기 핸드폰에 몰래 가지고 있던 사진들이에요. 제가 발견하고 몰래 전송했었어요. 그냥 휴대폰으로 찍은 사진들 몇십 장이었는데 고개를 갸웃하던 저는 사진 하나를 클릭해서 본 순간 조금 놀라고 말았어요. 제 사진이었죠. 그리고 다음 사진, 또 그 다음 사진. 전부 주인공은 저였습니다. 이건 나잖아. 네, 형님이에요. 자기 형수 사진 좀 찍을 수 있는 거 아니냐고요? 계속 보시면 그런 말은 못 하실 거예요. 계속 넘겨보던 저는 동서의 말이 무슨 뜻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아주 멀리서 찍은 제 모습, 뒷모습, 제가 딴짓을 하고 있을 때 찍은 모습, 시댁 식구들끼리 같이 찍은 셀카에서 저만 확대해서 따로 편집해 놓은 사진, 전부 이런 것들이었어요. 마지막 사진까지 보고 나니까 숨이 턱 막혀오고 머리는 핑 돌았습니다. 이게 다 뭔가 싶었어요. 제가 할 말을 잃고 가만히 서 있으니까 동서가 또 눈물을 흘리면서 손으로 눈가를 훔쳤습니다. 진짜 너무 짜증나. 내가 왜 이런 입장이 돼야 하는지 모르겠다고요. 직업병 때문인지 그 상황에서도 저는 말은 침착하게 나갔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왜 나한테 분풀이를 해? 박수도 손길이 짝이 맞아야 소리가 난다고 생각했어? 천만에. 아니야. 나는 추호도 그런 마음 가진 적 없었어. 앞으로도 없을 거고. 저의 말에 동서는 저를 가만히 쳐다보았는데 그 눈빛에서 후회나 죄책감 같은 기색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동서가 뭘 알고 있는지 이제 알았으니까 나도 처신 다르게 할 거야. 형님, 이번 일을 묻을지 말지 생각해보자. 동서도 나도. 눈빛에서 초점마저 사라진 동서를 남겨둔 채 저는 그 집을 나왔습니다. 신발장에서 신발을 찾아 신을 때 동서가 크게 우는 소리가 들려왔지만 저는 다시 발길을 돌리지 않았어요. 도련님한테는 우선 그냥 둘러댔습니다. 동서랑 신경전이 있었다고 말이죠. 여자끼리 괜히 감정 상하는 일이 있어서 잠깐 그랬던 거라고, 괜히 연락해서 미안했다고 그렇게 말하면서 그 문제에 대한 여지를 남겨주지 않았습니다. 그 후로 머리가 아프더군요. 도대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받아들이고 진심으로 여겨야 할지 갈피를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동서는 그래서 어떻게 하고 싶은 건지, 그리고 저는 어떻게 하고 싶은 건지,
이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동서는 그날 직후 헬스장은 물론 필라테스도 그만두었고요. 영문을 모르는 도련님은 동서가 갑자기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아서 그걸 다 그만두었다면서 걱정된다고 하시더군요. 저는 도련님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몰라서 그저 어색한 웃음만 짓고 있었습니다. 과거부터 지금까지 15년의 모든 순간을 되돌아보게 되면서 정말 착잡해지더군요. 동서는 정말로 몸 상태가 안 좋아졌다고 했는데요. 놀랍게도 임신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시기 계산을 해보면 제가 동선에 쳐들어갔던 그때가 동서는 임신 4주였나 봐요. 또 본인은 전혀 모르고 있었지만요. 알았다면 많은 게 달라졌을까요? 그랬겠죠? 그러나 그날은 이미 벌어지고 만 일이었어요. 시부모님은 경사났다 하시고 시누이는 축하 파티 하자 그러고 남편은 무척 기뻐하고 도련님은 멋쩍게 웃었습니다. 그 사이에서 저와 동서만 사연 많은 눈빛을 교환하고 있었습니다.